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존재. 한때는 과자 한 봉지를 두고 다투고 한 이불을 덮고 자던 형제나 자매가 어느 날 문득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명절에 만나도 할 말이 없어 휴대폰만 뒤적거리거나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큰일이 아니면 연락조차 닿지 않는 관계. 심지어 전화번호부에 이름만 남아있을 뿐 대화창은 몇 년째 멈춰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기도 하고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되어 평생 마음 한구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성인이 된 후 형제와 이토록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안 맞아서일까요?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들은 이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나 형제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이 된 형제 관계가 왜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형제라는 이름의 해묵은 숙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보죠. 심리학에서는 형제 간 경쟁, 즉 sibling rivalry를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형제 자매가 부모의 관심과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깊은 심리적 각인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칭찬 한마디, 눈길 한 번을 두고 벌어지는 이 경쟁은 아이들에게 서열의식과 비교의 틀을 형성시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뇌의 감정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경험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부모님이 형의 성공을 칭찬하거나 동생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순간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 불쾌함이나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경험이 어떠했는지, 현재 심리적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오래된 심리적 패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형제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은 흔히 각자가 새로운 가족을 꾸릴 때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와 애착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때 형제는 함께 사는 가족에서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가족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어느 한쪽이 덜 소중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자의 삶의 궤적이 달라지면서 가치관의 격차도 벌어집니다. 누구는 대도시에서 치열하게 성공을 쫓고 누구는 고향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어린 시절엔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에 비슷해 보였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가 선택한 경험과 환경이 우리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대화는 겉돌고 공감대는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결과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형제 관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계기 중 하나는 부모님의 노후 부양과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평소에 잠잠하던 감정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유산 분배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인정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한 감정과 뒤섞이기 쉽습니다.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작동할 때 냉정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부모 부양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불균형하다고 느낄 때 그 억울함은 기존의 오래된 감정들과 결합하여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물론 이런 갈등이 모든 가정에서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명확한 역할과 기대를 논의해 두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원해진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많은 분이 형제와 멀어지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하나의 철학적 시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하고 선택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를 나눴으니 당연히 가까워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때로는 실제 감정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중요한 구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형제 관계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결합이었다면 성인이 된 후의 관계는 서로가 선택하고 가꾸어가는 연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도피가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심리적 메커니즘과 지금의 선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반응 중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 패턴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그 자동 반응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앞에서 갑자기 불편해질 때 이건 지금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패턴이 작동하는 것일 수 있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패턴에 끌려가는 대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 이상의 가치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해는 결정론적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의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형제가 과거처럼 친밀해지길 혹은 내 마음을 저절로 이해해 주길 기대하면 실망이 반복됩니다. 그는 당신의 형제이기 전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세우십시오. 부양이나 재산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에만 기대기보다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호함이 쌓여 갈등이 폭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죄책감의 성격을 구분하십시오. 형제와 멀어지는 것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가족은 당연히 가까워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이 만들어낸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만남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면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넷째, 관계의 형태가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형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명절에 짧게 안부를 나누는 수준에서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어느 형태가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서로에게 지속적인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연결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나 동료들이 깊은 유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관계의 그물을 촘촘히 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그 형제의 모습은 지금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감정을 현재에 투영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의 형제, 지금의 나, 지금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형제와 소원해졌다는 것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이 달라졌다는 뜻이고 어쩌면 당신이 자신의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가깝지 않더라도 서로의 삶이 어느 정도 정돈되었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억지로 붙이지도 억지로 끊지도 마세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형제 관계로 힘들어하던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 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